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제품은요, 파나소닉의 GH5 마크2라는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서 간단한 사용기를 말씀을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스펙이나 자세한 리뷰는 다른 유튜버님들께서 내용을 정말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님의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 의견이 많을 수도 있고 내용이 그렇게 자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드리면 자세하게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좀 자세한 사용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휴대폰에 약간 메모장처럼 정리를 해놨는데 휴대폰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선 처리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휴대폰에 메모를 차근차근 보면서 사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GH5 마크2를 사용하기 전에 소니충이었어요. 소니충이었고 물론 지금 서브 바디로 소니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소니 바디를 말씀을 드리면은 RS100 마크5A, 알파 6400, 알파 7C, 알파 7M3, GV-E10 이렇게 또 사용을 했거든요. 소니 기종만 몇 년째 사용하다 보니까 타 브랜드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파나소닉 하면 영상 특화 바디잖아요. 파나소닉의 GH 시리즈는 영상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명성이 익히 알려져 있는 시리즈이고 영상 촬영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제 GH 시리즈를 당연히 모를 일이 없었고 언젠가는 한번 GH 시리즈를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GH5 마크2가 또 출시하게 되어서 또 가격도 정말 합리적인 그런 가격대에다가 로고 형식의 그런 촬영을 지원하는 브이로그까지 지원을 하게 돼서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이런 생각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고 어찌 보면 간단한 이유에서 기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인상과 외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외관의 첫인상은 정말 묵직합니다. 솔직히 이쁜 디자인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는데 반대로 부피도 크고 또 묵직하기 때문에 영상용 바디로는 약간 프로의 냄새가 난다? 있어 보이는 그런 바디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제 주변인들에게 이 카메라를 처음으로 소개했을 때 못생겼다라는 말은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파나소닉에 대한 그런 브랜드를 은근히 제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파나소닉 브랜드의 그런 카메라를 처음 봤었을 때 약간 좀 프로의 냄새가 나는 그런 카메라다라는 그런 첫인상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바디 무게만 727g이고 바디 자체로만 보면 무거운 편이죠. 왜냐면 요즘 소니 풀프레임 바디가 워낙 가볍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거운 편이고 GH 시리즈는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또 채택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렌즈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렌즈가 또 부피도 작고 가볍기 때문에 바디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바디 무게에 대해서는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바디가 묵직하고 무겁기 때문에 그립감이나 이렇게 손에 파지를 했을 때 한 손에 착 감긴다고 해야 되나? 감긴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단한 기능을 제가 메모장에 적었는데 한번 나열해 보면 논크롭 4K 60프레임이고 422, 420, 10비트 촬영이 되고요. 그리고 로그 촬영과 시네 라이크 색감 지원, 그리고 사진과 영상의 균형을 맞춘 2030만 화소, 그리고 듀얼 손떨방을 지원하는 렌즈 착용 시 최대 6.5 스탑 지원. 손떨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듀얼 IS를 지원하는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 최대 6.5 스탑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준짐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듀얼 IS가 돼 있는 상태에서 닌자 걸음을 하면서 나중에 후보정 때 손떨리 보정을 한번 먹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짐벌이에요. 이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GH5 마크2 이전에 GH5가 있었는데 GH5는 3.2인치인데 GH5 마크2는 3인치거든요. 3인치지만 액정 화소는 184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야외 촬영을 했었을 때 액정을 봤을 때 정말 좀 잘 보이더라고요. 대낮에 액정을 보는 촬영에 있어서도 좀 쾌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풀 HDMI 단자 지원도 하고 GH5에서는 충전을 하면서 촬영이 안 됐었는데 이번 마크2에서는 보조 배터리 충전을 하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지원, 이거는 뭐 당연히 다른 카메라도 되기 때문에 큰 장점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는 파나소닉 S5에 들어가는 새로운 배터리로 채택이 되었고, 그렇지만 이제 구형 배터리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영상 포맷 지원, 다양한 영상 포맷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포맷의 다양성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거랑은 차이가 엄청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양한 영상 포맷을 지원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것도 또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GH5를 사용하면서 장점은 이제 조작 버튼과 터치입니다. 터치는 반응이 빠른 편이고, 아무래도 영상용 바디답게 제가 따로 커스텀을 하지 않아도 각각 기본 할당된 기능들을 보면 제가 굳이 커스텀을 하지 않아도 최적화돼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페이스 버튼이나 이런 게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지금도 커스텀 키를 손을 안 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최적화가 잘 되었고, 그리고 4K 60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K 120프레임은 없는 건 좀 아쉬워요. 그렇지만 가격을 생각을 하면 4K 60프레임 논크롭 10비트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논크롭 4K 60p에서 저는 끝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카메라의 역할은. 그래서 4K 60프레임이 된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422 10비트가 아닌 420 10비트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외장 모니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장 모니터를 달고 촬영을 하더라도 어떠한 포맷으로 변경을 하고 어떠한 촬영으로 설정을 해도 외장 모니터와 파나소닉 본체 액정 화면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점, 그 정도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뷰파인드 120Hz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사진 찍을 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120Hz 뷰파인드를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듀얼 메모리 슬롯 지원, 혹시나 뭐 메모리가 뻥 나가는 일이 있거나 하면은 백업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안정이 된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 뭐 메모리 카드 좋은 것만 사면은 손상되는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고가 일어날 걸 대비해서 듀얼 메모리 슬롯이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GH5 Mark2를 처음 사용하면서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든 게 럿 있잖아요. 럿. 색감을 카메라 바디에서 미리 보기, 이제 룩을 적용한 상태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혹시나 뭐 내가 이 색감을 카메라 바디에 넣어가지고 미리 보기로 촬영 현장에서 볼 수 있다는 점,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고, 그리고 방진, 방전, 방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경상남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방한에 대한 성능을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요. 일단 방진 방한은 제가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그런 현장이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보통 방진이나 방적이 안 되면은 카메라가 손상을 입기 쉬운데, GH5 Mark2 바디 자체가 정말 튼튼하게 생겨서 촬영을 하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고, 촬영을 하고 집에 와서 확인을 하는데도 정말 모래 한 톨 들어가지 않는, 진짜 정말 완벽한 실링이 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고, 렌즈도 방진 방적 방한을 지원을 한다면 아마 GH5 Mark2라는 카메라를 극한 상황에서 촬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9월달에 또 구매를 했고 한 번도 겨울을 난 적이 없기 때문에 방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조금 드리기 힘들고요. 제가 다른 유튜버 GH5 Mark2가 아닌 GH5를 사용하시는 유튜버님들을 좀 살펴보면 한겨울에 눈이 막 오는데 막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가 문제가 있어서 촬영을 못하는 게 아니고 촬영자의 손이 시려가지고 촬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눈 오는 날에 촬영을 못했지만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촬영을 해봤는데 우산 없이 촬영을 했는데도 카메라에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가 항상 어디 좀 극한 환경에 나간다 하면 이 카메라를 무조건 챙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열 거의 없어요. 4K 60p로 계속 돌려도 뭐 센서가 작아서 센서에서 오는 열이 적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발열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GH5S는 듀얼 네이티브 ISO가 있는데 GH5 Mark2는 듀얼 네이티브 ISO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약간 아쉽고, 실제로 1260 라이카 렌즈 이 렌즈를 장착을 하고 조금이라도 어두워진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야간 조조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보이는
보인다라는 점, 그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건 언제까지나 태생적으로 마이크로 포 소드 센서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야간 조조도는 솔직히 아쉽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내에서도 ISO 3200만 넘어가면 사용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영상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노이즈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영상이 아닌 이상 많이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다고 해서 노이즈가 뭐 보기 싫은 노이즈가 아니에요. 후보정 때 노이즈 리덕션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노이즈를 뭉개면서 좋은 푸티지 영상을 뽑아낼 수 있지만, 그래도 하지를 중요시하고 선회도를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차라리 밝은 단렌즈로 사용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GH5 Mark2는 2021년에 나온 새로운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왜 듀얼 네이티브를 안 넣어줬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기존 GH5S 영상 특화용 조조도 바디가 있고, 그리고 추후에 GH6 바디가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틴킬 바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GH5 Mark2는 좀 몇 가지의 그런 기능을 뺀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그리고 아웃포커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풀프레임 센서를 쓰다가 마이크로 포 소드로 옮기니까 깊은 심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지만 아웃포커싱이 필요로 하는 영상에서는 살짝 아쉽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웃포커싱이 잘 안 돼요. 풀프레임 대비해서 잘 안 되는 편이지만, 반대로 밝은 단렌즈와 그리고 조리개가 낮은 그런 렌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운으로 쭉 당겨서 촬영을 할 때는 나름의 배경 흐림이 보기 좋으니까, 어쨌든 마이크로 포 소드 센서 하면 아웃포커싱이 그나큰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깊은 심도를 나타내는 그런 배경 영상을, 좀 정적인 영상을 찍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심도를 표현하는 영상이나 정적인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최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F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나소닉은 지금까지 콘트라스트 AF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GH5 Mark2를 사용하기 전에도 파나소닉 바디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지만 AF가 너무 구덕이다 라는 그런 유튜버님들이 정말 많아서 항상 망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AF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발전이 했냐면, 제가 이제 GH5 쓰시는 분의 그런 영상을 봤었을 때는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초점이 나가고 모블링 형상이 이렇게 심하더라고요. 그렇지만 GH5 Mark2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개선이 된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체가 나타나더라도 뭐 엄청 빨리 잡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잘 잡아내고 정확하게 잡아낸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AF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까지 다른 타사에 비해서 빠른 편은 아니지만 콘트라스트 AF 방식을 고수하는 것 치고는 정말 정확하게 잘 잡아내고 정말 빠르게 잡아낸다라는 점, 그 점에 있어서 AF 스트레스는 크게 받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색깔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AF가 약간 버벅된다고 해야 되나? 잘 못 잡더라고요. 대낮에 주광에 사용하는 그런 영상에 있어서는 AF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을 하면서 야간 조조도 환경 빼고는 정말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가장 보태서 주광에서는 깡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소도 2010만 하소로 알고 있거든요. 사진도 나름 준수한 퀄리티로 잘 나타내주고 있고, 물론 뭐 전문 사진 바디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하고 뭐 셔터 버튼이 약간 좀 똥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도 사진 촬영에 있어서도 괜찮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점에 있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렌즈가 가볍기 때문에 렌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간편하고, 제가 이번에 이 카메라를 가지고 상업 영상을 또 찍었는데도 상업 영상에 있어서도 좋은 퀄리티를 나타내줘서 앞으로도 좋은 바디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좋은 영상들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오랫동안 사용한 카메라 바디는 아니지만 정말 정을 가지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